2026년 5월 둘째 주 HR과 HRD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번 한 주는 국내에서는 성과 보상 갈등과 조직 신뢰 문제가, 해외에서는 AI 활용 책임과 인간 중심 리더십 이슈가 핵심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주요 HR, HRD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마이너스. 안녕하십니까? 주간 HR, HRD 뉴스입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국내 이슈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입니다. 로이터즈는 5월 12일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 중재 과정에서도 임금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협상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고 현재 연봉의 50% 수준으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10%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을 넘어 AI 산업 성장에 따른 사업부 간 성과 격차가 조직 내부의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사업 부문은 AI 반도체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며 높은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일부 다른 사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수준이 예상되면서 조직 내부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가 강화될수록 기업은 단순히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급한다는 설명만으로는 구성원을 설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HR 관점에서는 보상 철학과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RD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리더십 교육에서는 성과 관리나 목표 설정뿐 아니라 민감한 보상 이슈를 설명하고 조직 내 심리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와 리더십 이슈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례는 결국 조직 문화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단순한 슬로건이나 캠페인이 아니라 회사가 불편한 현실을 얼마나 공정하게 설명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AI 산업처럼 일부 사업부의 성과가 집중되는 환경에서는 리더의 설명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쟁사 이직 검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조직 문화의 핵심 경쟁력이 누가 더 많이 받는가 보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가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HRD와 AI 관련 이슈입니다. AP통신은 5월 12일 한국 스타트업 RLWRLD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호텔, 물류, 리테일 현장의 숙련 근로자, 움직임을 바디카메라 등으로 수집해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서비스 동선이나 물류 작업자의 움직임, 숙련자의 손동작 같은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흐름은 HRD 분야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동안 숙련은 선배 직원 개인의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련 자체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기반의 학습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HRD 담당자의 역할도 단순 교육 운영자가 아니라 조직의 숙련을 어떻게 보존하고 디지털화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 서비스업에서는 작업 표준화와 AI 기반 시뮬레이션 학습 체계 구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해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해외 HR 분야에서는 AI를 어디까지 직원처럼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최근 글에서 AI를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이 오히려 조직 운영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AI를 직원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AI에 맡기고 최종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직무기술서 자체가 인간 단독 업무와 AI 협업 업무로 구분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HR 분야에서는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최종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와 총보상 이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난임 치료와 IVF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기업의 총보상 전략 변화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은
난임과 가입력 지원을 여성 인재 유지와 경력 지속 전략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숙련 여성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복지 역시 단순 비용이 아니라 인재 유지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도 향후 출산 육아 지원을 넘어 난임 가입력 지원까지 포함한 총보상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십 이슈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좋은 리더는 주인공보다 조연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리더십은 강한 카리스마와 방향 제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AI 시대의 리더십은 팀의 성장을 돕고 구성원의 성공을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AI가 더 많은 정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인간 리더의 역할은 통제보다 신뢰 형성과 맥락 제공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RD 분야에서도 리더십 교육의 중심이 지시와 통제에서 코칭과 경청, 심리적 안정감 형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R 테크 관련 이슈입니다. SHRM은 최근 민감한 HR 커뮤니케이션에는 AI를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고 통보나 구조조정 안내 같은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AI가 초안 작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과 설명, 공감 표현은 반드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AI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는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HRD 이슈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는 성과 보상과 조직 신뢰, 해외는 AI 활용 책임과 인간 중심 리더십이 핵심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HR과 HRD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이 아니라 보상과 직무, 숙련과 리더십의 경계를 다시 설계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둘째 주 HRD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